오늘은 93페이지 할 차례입니까? 네. 초능경 세 가지 기능. 아리아식, 이숙식, 일체 종자식. 보죠. 먼저 개송에서 초능변은 아리아식이다. 이숙식이라고도 하고 일체 종자식이라고도 한다라고 해요. 이 구조는 초능변을 기능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으로 초능변은 아리아식, 이숙식, 일체 종자식이라는 기능적 측면을 가진 마음이라는 것이다. 이 초능변이라 하는 것은 처음 초자가 들어가죠. 능변, 능이 변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능동적으로 변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이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초능변이라는 어떨 때는 아리아식이라 이런 부르고 어떨 때는 이숙식을 부르고 일체 종자식이라고 이렇게 기능적 측면을 가진 마음이다 이랬을 때 이 아리아식은 이 종자의 뜻이 있고요. 종자를 저장한다는 뜻이 있고 이숙식이라 하는 것은 아리아식이 결과가 된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체 종자식이라고 이제 하는 것은 바로 아리아식에 저장되어 있는 종자가 현행을 하면서 몸과 이 세계를, 몸하고 이 세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일체 종자식이라는 말, 일체라 하는 말이 이제 그런 뜻이 있어요. 모든 것 이런 거거든요. 모든 것은 종자에서 발현돼서 나타났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능변이란 말을 쓰는 이유가 이제 거기 있는 거죠. 능이 이제 능동적으로 이제 이 변화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따라서 초능변을 세 가지 측면으로 나타낸 것은 우리에게 초능변의 본질과 기능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제 초능변의 세 가지 측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아리아식. 첫째는 아리아식은 어떤 마음인가? 아리아식은 현재 우리들이 행위한 행위의 결과를 저장하는 마음. 자, 이 행위의 결과를 저장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걸 모든 정보를 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리아라 하는 말은 저장한다는 뜻이 있어요. 자, 아리아란 여러 가지 물건을 저장한다, 축적한다, 보존한다는 산스크리트의 아라야를 중국인들이 발음 나는 대로 옮긴 것이다. 그래서 현장은 아리아식을 의역하여 장식, 감수장서죠. 장식 또는 태식이라고 번역하였다. 이 태식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55주에 보면은 진제는 무몰식이라고 하면은 이건 이제 저장되어 있는 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는 원어를 아라야로 파악하여 없어지지 않는 마음이라고 해석하였다. 한 번 심어진 종자는 결코 소멸하지 않는다. 즉 과거에 행한 행위의 결과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과거의 행위는 어딘가에 침잠하여 있는 것이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반드시 유지하고 보존하는 심청의 마음이 있다. 이것을 진제는 무몰식이라고 파악합니다. 이게 이제 없어지지 않는 마음 이런 게 조금 문제가 있는 마음이거든요. 왜 번역에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아라한이 되면은 아리아식이라는 이름을 버린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저장된 정보가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을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무식이라 했는데 또 타당한 말이지만은 이 능가경에도 보면은 이 의식이 지혜로 바뀌어 버리면은 이제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아리아식에 이제 저장이 안 돼. 지혜에 의해 가지고 지혜 내용이 공성이거든요.
공이라 하면 주관 객관이 없는 걸, 안가밖에 없는 걸 공이라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정도들 전부 공성으로 파악을 해버리면 그 마음이 저장이 안 되버려. 그러면 이제 아리아락하는 이름을 버린다. 능가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아리아라는 이름을 버린다고 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건 지혜입니다. 의식이 지혜로 전환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기 보면은. 그럼 어쨌든요, 여기 이제 태식, 장식 이런 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리아식은 직역하면 저장하는 마음이라는 의미로 영어로 뭐라 했네요. 영어는 그저 넘어갑니다. 맞고 번역하였다. 그러면 아리아식은 어떤 것을 저장하고 보존하는가? 그렇죠. 어떤 걸 저장하고 보존하는 게 중요하죠. 아리아식은 바로 우리들의 행위의 결과인 종자를 저장합니다. 그래서 아리아식은 일체의 모든 것을 저장하고 보존하는 마음이다. 그 종자의 다른 이름을 습기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이제 재미있어요. 글자를 잘 파악해 보면 종자하는 씨앗이라는 뜻이죠. 씨앗. 근데 이것을 습기라고도 합니다. 습기. 자, 습기라고 하는 말은 익힌 기운이잖아요. 익힌 기운은 잘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네. 저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습관적인 것. 네. 습관적인 것은 전부 다 종자라는 뜻이에요. 아리아식이 저장된 종자예요. 습관적인.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죠. 말에도 나타나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걸 담배 같은 거. 담배를 끊었다고 했는데 오래전 피웠던 습관이 있어서 언제나 남 담배 피우는 거 보면 자기도 피우고 싶은 마음이 탁 일어나는 거. 그런 것 이게 보편적인 거죠. 또 하나는 술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도박에 손대는 거 이런 거. 그리고 또 이제 습관 중에 하나가 그 갑질하는 것도 습관이야. 그 대장이 대장 부인이 공강병에 이렇게 갑질하는 그것도 습관이에요. 한 번은 그치지 않고 그 반복된다 하는 습관이거든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거. 그런 것도 습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태어나면서 아는 것들. 이 태어나면서 아는 것도 습입니다. 그것도 전부 종자에서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 아기가 엄마 젖 찾는 것. 이런 것 전부 다 습이거든요. 또 이게 남녀 성 같은 거 안 가르쳐도 아는 것. 이런 거 다 습이에요. 전생에부터 가져온 습입니다. 그런 거 참 종자에서 발현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습기라는 말을 씁니다. 종자, 습기. 기억해 둘 필요는 있습니다. 자, 다음 봅시다. 그런데 아리아식은 나쁜 종자이든 좋은 종자이든 모두 받아들이는 의지처이기 때문에 아리아식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닌 무기고. 내가 보기에는 이 약이 다 된 것 같아. 계속 아까도 그때부터 계속 충전을 네. 하고 있거든요. 이 여기에 들어가는 약이 있거든요. 뒤에 들어가는 약. 사자마다 세 번이었는데. 사자마다 새우도 다 따라버린다. 네. 그럼 거기에 바꿔야 됩니다. 예, 배터리. 건전지. 예. 예. 되다 안 되다 하는 건 접촉 문제도 있지만은 배터리가 다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예. 배터리 바꿔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좋은 종자든 나쁜 종자든 모두 받아들이는 의지식이기 때문에 아리아식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닌 무기이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한 모든 행위를 저장하고 있는 아리아식이 악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다면 우리들은 언제나 악인으로 남아 깨달음의 세계에 다가갈 수 없다. 반대로 아리아식이 선천적으로 선하다면 미호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게 되어 어떤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것은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아리아식은 선도 악도 아닌 무기인 것이다. 성유식론에서는 아리아식의 저장 기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눠 설명한다. 여기에 이제 아리아식이 무기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한번 그 전에 그런 얘기 한번 했죠. 인디언의 그 전설의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 이거 한번 얘기를 했는데, 한 번 더 이제 한계시키는 의미에서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야생 염소를 전문을 잡는 사냥꾼이, 이 사냥꾼이, 이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 거야. 부인이 자기 남편을 데리고 어떤 동굴로 가는데, 이렇게 얘기해. 이때가 야생 염소를 잡는 사냥꾼도 이 동굴을 모른다. 그 얘기를 합니다. 아주 은밀하다는 거죠. 그러고 자기 남편을 데리고 굴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굴 속이 그냥 무릉도원이야. 그냥 아주 희한한 점은 그 안에는 염소든 사람도 같이 살아. 그리고 염소가 사람이 염소야. 의지도 같이 하는 거. 근데 굴 밖에는 사람이 염소를 잡는 거지. 이분법의 세계야. 아내는 그렇지 않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야생 순염소의 가죽을 주면서 여기에 있는 순염소가 싸워서 이기면 이 동굴 안에 있는 암염소는 다 당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열심히 싸워가지고 남편이 다 이겨요. 그래가지고 이제 암염소가 교미를 합니다. 그럼 이제 아내가 자기 이제 굴 밖으로 데려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앞으로 염소 새끼는 잡지 마십시오. 당신 자식이니까. 암염소는 잡지 마십시오. 당신 부인이니까. 순염소는 잡아도 됩니다. 그리고 아무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영혼은 다시 동굴로서 돌아오니까 괜찮다고. 그런데 이제 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동굴이 뭐냐는 거지. 동굴을 안으로 들어가면은 사람이고 염소가 다 평등한 거야. 밖에 나오면은 사람 염소를 잡는 세계야. 한 의자에 사람과 염소 같이 앉을 수 없는 세계야. 그래서 이제 바로 이것을 우리 마음의 무의식을 비유할 수 있지. 무의식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마치 동굴 속과 같이. 동굴 밖으로 나가면은 선악이 분명하거든. 그래서 아리아식이 저장된 정보라 하는 것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근데 돌을 때는 선악의 종자지만은 이 종자 들어갔다가 발현될 때는 선악의 옷으로 발현되지만은 저장되어 있는 상태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동굴을 비유하자면 그런 것이죠. 근데 아리아식을 우리 얘기하자면 그렇다. 자, 능장, 능이 저장한다. 그죠? 능장이란 아리아식의 행위의 결과인 종자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측면을 나타낸 것이다. 다시 말해, 아리아식이 종자를 보면 그 종자를 계속 보존 유지하는 측면을 말한다. 해심일경에서는 이 아리아식을 아타나식이라 그래요. 아타나식이 뭔가 하면은 얘기해.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해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아타나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심일경 희미식 상품에 나오는 이야기 그래요. 자, 그거 이제 잘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보면 종자의 기능에 대해서 얼만큼 얘기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뒤에 습기도 나오고
주기장창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경전에는 뭐를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남자의 정과 여자의 혈이 만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이 염색체가 46개거든요. 46개인데 정자와 남자가 만날 때는 감수 분열해버려요. 감수한다 하는 것은 반으로 분열해버립니다. 그래 46개가 23개의 염색체로 정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래요. 그래 둘이 탁 만나면은 인터넷 찾아보면 검색해보면 동영상도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정자가 이제 이 헤엄쳐가지고 남자 속에 탁 들어갈 때 이게 비틀 바람입니다. 빛이 확 생기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융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개 두 개 탁 만나면은 46개 염색체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 자궁 속에서 이제 4단계 내지 5단계, 4단계는 잘 모르겠네요. 단계를 거쳐서 아이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경전에는 그 단계를 설명해 놨어요. 해놨는데 논술에도 자세히 설명해 놓고 처음에는 아주 미끈미끈한 우유같이 우유도 아니지. 미끈미끈한 어떤 그런 상태에서 한 일주일 지나면 이제 우유빛 생기면서 볼록볼록 올라온다는 거지. 이게 볼록볼록 올라오면서 세 번째 단계 가면 이제 그것이 이제 쑥쑥 자라가지고 모양을 이제 이루기 시작한다 하는데, 제일 먼저 가슴에서 요만큼 간이 아래 위로 쫙 이렇게 생기면 뻗으면서 위쪽으로는 이게 이제 얼굴이라든지 팔이라든지 밑으로는 이제 하체가 생깁니다. 한 중앙에서 여기 관이 하나, 거기 간이 어디 있는가 하면 심장 부위예요. 심장 부위에서 쫙 관이 생깁니다. 아래 위로. 그건 정수리부터 성기까지 이게 중맥이라 그래요. 그게 생겨요. 그리고 양쪽 두 가닥의 기운이 맥이 또 생기고, 그러면서 72층이 기맥이 생깁니다. 72층이 기맥이 생기면서 온전한 이제 사람 형태를 갖추는 겁니다. 말하자면.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과정이 이제 있는데 도대체 이걸 그럼 누가 만들었냐 이게야. 이 아타나식이 만드는 거예요. 아타나식이 전부 다 이 46개 염색체를 가지고 육체를 만들어요. 전부 다. 그러면 이 아타나식 안에 육체를 만들 수 있는 설계도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설계도가. 요즘 말합니다. 근데 만들어 놔놓고 자기는 거기에다가 의지한다는 거죠. 육체에 의지한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아타나식이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타나식 생명이 보존되도록 하고 유지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육체가 보존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타나식이 몸에서 빠져나가 버리면 그때부터 몸이 썩기 시작합니다. 썩지 않는 거는 아무리 늙어도 몸이 안 썩는다면은 아타나식이 여기서 말하는 아리아식이 몸을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유식에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입퇴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아리아식이 들어가고, 이제 노화가 진행돼 가지고 죽음에 이르렀을 때는 맨 나중에 아리아식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빠져나갈 때는 제일 나중에.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죠, 그죠? 네. 하다 보면 기억이 났어, 하느님. 네? 사람이 죽었을 때, 네. 죽을 때, 그러니까 조금 영이 좀 발달된 거는 이게 위로 이제
빠져.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좀 능경에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능경에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살아생전에 음행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남자가 여자를 너무 밝히고 여자가 남자를 너무 밝히고 이러면은 몸에서 뭐가 물이 생긴다. 물. 물이 생기는데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른대. 아래로. 그래 사람이 죽을 때는 왜 되는가 하면은 이 습 때문에 이 물 따라서 이 아래로 이제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리아식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아래로 빠져나갈 때는 뭐 네, 뻔하잖아요. 난근에 여근에서 빠져나가거나 똥구멍으로 빠져나가는데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빠져나가면은 지옥, 축생, 악이 사막도로 간다. 말하자면. 근데 이제 명상을 이제 수행을 쭉 하게 되면은 생각상 상이 이제 가볍기 때문에 상은 항상 위로 뜨거든. 근데 사람 죽으면은 상에 따라서 이 아래식이 이제 위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이나 콧구멍이나 귀로 빠져나오고 입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최상은 정수리에서 빠져나가요. 여기서. 근데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건 되게 아수라 인간 천상 세계로 가는 거야. 말하자면 빠져나갈 때. 그런데 그 여기서도 이제 뭐 등급이 분명히 있긴 있어. 있는데 이제 빠져나가는 걸 어떻게 아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논서에 보면은 악행을 저지른 이들은 머리부터 식어서 아래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밑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행을 한 사람은 발부터 식어서 위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 대시맹 보살님의 거사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 교장 선생님이었대요. 돌아가실 때 이제 자기가 딱 지키면서 그러니까 할머니가 딱 지키면서 자, 이 스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지 확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정말 보니까 영감님 돌아가실 때 발부터 식어서 쭉 가서 이제 머리에서 그 나중에 이제 10개가 식더라는 거죠. 그런 위쪽으로 빠져나가는 그걸 확인했다고 당신이 직접 확인했다고 이렇게. 근데 그거는 다 이제 경론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맞는 얘기죠. 그래서 명상을 많이 하면은 이 상은 위로 뜨기 때문에 그 상 따라서 위쪽으로 빠져나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능경에서 하는 얘기예요. 옛날에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머리카락 3일 조금 벗어나는 거 그랬을 때 시달림을 받거든요. 다짜고짜 가가지고 연구를 하고 해주고 그 기근가 앓는 데서 서서 했거든요. 근데 저를 돌아왔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큰 선생님께 가서 물었어요. 선생님 저 오늘 시식을 갔다 왔는데 좀 몸이 좀 이상하다 이러니까 어디 서서 했느냐고 하니까 발바닥 부분에 서서 했다니까. 발바닥에. 네, 그쪽에 아래 부분에 서서 했다 이러니까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는 다 쌌어요. 응? 그걸 이제 몸 좀 이상한 거를 옛날에 객고 물린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제가 나수기는 다 쌌었어요. 쌌는데 이제 그 큰 스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발로 빠져나가는 것은 이제 스님 말씀 맞다는 악행, 나쁜 기운이 발로 빠져나가고 정수리로 빠져나가는 것은 좋은 기운이기 때문에 그것은 몸에 들어와도 해가 없으니까 다음부터는 나가면은 정수리 쪽에 서서 하라고 그렇게 하죠. 서서 하라고? 정수리 쪽에 쪽에서 서서. 정수리 쪽에서 하라. 네, 재밌는 말씀이네. 그렇게.
발전해서 그렇구나. 네. 나는 저기 뭐고 시달리면 한번 갔는데 그때 뭐 차도 없고 이래서 시골이잖아요. 자전거 타고 막 갔어. 갔는데 아 이놈 아침부터 시작하는데 숨이 곧 넘어갈 듯 하면서 안 넘어가는 거야. 몇 시간도 기다렸었죠. 내가 얼마나 혼이 났는지 첫 차가 하루 종일 그 앉아서 연부를 할 수도 없고 나는 목에도 쉬고 돌아와 버렸지만 꼴끄닥 하나도 살아나고 꼴끄닥 하나도 살아나고 이러더라고. 또 한 번은 이제 시달림을 하는데 돌아가신 줄 알았어. 아니 부시시 일어나는 거야.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엉금엉금 그 할머니들 엉금 기어와가지고 장상자로 탁 잡으면 스님 좀 살려주십시오 이러는 거야. 아 참.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큰아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 저희 어머님은 암이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가 자꾸 그걸 뭐 급행시식 뭐 자꾸 해달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지. 어머님은 곧 돌아가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식이 효자지 그런 거 보면은 될 수 없는 걸 이제 하고 있는 귀신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인간 자체가 그냥 무의식이다. 이 자체가 그냥 아리아식이다. 이래 보는 것이 맞다는 거지. 아리아식이 몸에 어떤 부분이 있다가 아니라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이 머리 쪽의 저장된 정보라든지 발 쪽에 저장된 정보라든지 이게 다 다르다고 이야기하잖아. 예를 들어가지고 학교에서 이게 선생님한테 이게 뭐 숙제하는 뭐 8대로 이러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게 있고, 저는 어떤 경험이 있는가 하면은 고양이 보면은 탁 이렇게 손을 이렇게 탁 감추는 게, 왜냐하면 고양이한테 보면 이 손등을 한번 핥힌 적이 있어가지고 그 정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얘기하는. 어떤 사람은 깡통 못마 탁 둘 차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어릴 때 골목길에서 깡통 차면 놀던 게 있기 때문에 깡통을 탁 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이제 그 수행을 하는데 대전에 계신 분, 이분은 이렇게 부딪히는 걸 싫어해요. 여자분인데. 근데 이제 수행 일기를 또 보니까 뭐라 돼 있는가 하면 6살 때 그 놀다가 누가 탁 밀어가지고 탁 넘어지면서 팔을 부러뜨린 거야. 예,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제 수행 다 하는데 그런 영상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40년 전에 있었던 영상이 딱 나타나면서 그때 똑같이 영상 속에 팔이 부러지고 막 엄청난 통증에서 막 식은땀 흘리면서 막 울고 있는 모습. 자기가 그런 거야. 똑같이 재현을. 그래 이거는 재생된 것이지. 이 자기 손으로 팔을 싹 쓰다듬는데 그 부위에 싹 지나가니까 그 영상이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부딪히는 걸 싫어하는지 알게 됐다는 얘기하자. 이런 경우. 그래서 인간 자체가 그냥 아리아식이다 이래 보면은 맞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도 아리아식인 거야. 종자생 현행 나타나서 행하는 걸 현행이라고 하죠. 종자가 다른 데서 탁 나타나는 세계, 이 세계. 매 순간 종자가 현현하고 있고, 이 매 순간 이 세계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자기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이럴 때 이제 과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물리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이 세계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는 세계야.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향기에 취한 과학자라는 책에 보면 이 파장이 이제 코로 오면은 이 분자의 진동수에 따라서 냄새가 달라져요. 발꼬랑대 냄새, 된장 냄새, 뭐 장미나 연꽃 향기 냄새 이 다 다른 거야. 근데 그 구분이 되는 게 이제 분자의 진동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그럼 전 세계에 이 향수의 매출이 수십억이 아니라 몇 조 단위인데 큰 회사가 6개나 있고 유럽에 5개가 있는데 그런 향수를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화학자라는 거지. 그럼 우리는 그 된장 냄새가 코로 들어온다든지 연꽃 향기 냄새가 바깥으로 들어온다 생각했는데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세계엔 냄새가 없어요. 파장일 뿐이에요. 파장이 코로 오면 코가 이 분광기 역할을 하면서 냄새로 전환시키는 거죠. 그러면 파장을 알고 전환시키는 건 마음일 뿐이에요. 안닦는 건 마음의 역할이죠. 그리고 이 파장이 눈으로 오면은 이 380 또는 370 나노미터에서 뭐 700 나노미터의 파장을 감지하거든요. 가시광선이 눈으로 들어오면은. 그럼 여기 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광수용체 유전인자가 있어요. 그리고 공간이 마음을 어떻게 한다 하는 책에 보니까 이게 신경과학자인가 그 관계되는 그 사람은 건축학자인데 그 얘기를 해요. 5만 년 전에 제일 먼저 생긴 게 이제 그 녹색을 인지할 수 있는 유전자가 생긴. 맨 나중에 생긴 게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인식하는 것은 짧은 파장, 긴 파장은 붉은색, 중간 파장은 녹색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파장이 눈으로 들어오면 색깔과 모양으로 인식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과 색깔이 있는 건 전부 다 파장을 이렇게 전환해서 보고 있는 거지. 이 종자가 바깥에 현현에서 나타난 것이죠. 소리도 이제 보면 파장이 달팽이 간에 통과할 때 달팽이 간에서 진동을 일으키면 그 진동이 이제 전달되거든. 그럼 그 소리를 인식한다는 거지. 그 제일 잘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TV 주파수에 딱 맞추면 모양과 색깔과 소리가 들리잖아요. 뭐 방송국에서 뭐 소리를 전송해 준 것도 아니고 모양 색깔 전송해 준 게 아니다. 요즘은요 얼마만큼 발달됐는가 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피부에다가 칩을 하나 이식을 하는 거예요. 딱 이식하면은 소리를 이게 진동을 탁 받아가 이 이제 칩에서 뼈에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뼈 진동을 통해서 소리를 듣는 거야. 요즘 그렇게 발달합니다. 뼈에다 이식하는지는 모르죠. 칩을 이식해가지고 그렇게 받아. 그러니까 우리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귀로 듣지 못한 사람에게 뼈에다가 이제 이식을 하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소리라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원래. 파장일 뿐이에요. 진동일 뿐이고. 그러면 유식에서 얘기하는 말이 딱 맞아 들어가는 거죠. 보이 들리는 건 전부 다 종자가 발현해서 나타난 세계, 실제 그런 건 없다. 근데 여러분 보고 있는 건 전부 아리아식이에요. 온 우주 자체가 근데 아리아식이야. 그럼 오직 마음뿐이 다른 경계가 없다는 말이 그런 거지. 육군 원통한 예? 육군 다 통하는 거 있다니까. 서로 통하는 거. 서로 통하는 건 처음부터 마음의 문제예요, 그게. 육군이 고용하는 것도. 네, 육군. 그는 이제 능경에서는 그걸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막. 이러면 뭐 이거 진도 안 나가는데. 능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
있는 마음이 원래 한 덩어리 마음이 있는데 외부 영향을 받는다. 예. 외부 영향을 탁 받으면은 예를 들어가 뭐가 시각적인 영향을 탁 받으면은 그다음에 눈이 딱 생겨. 냄새의 영향을 받으면 코가 딱 생겨. 소리는 귀가 생기야. 맛은 혀로 혀가 생기야. 그래서 육군이 생기는 거야. 외부 영향을 받아 육군이 딱 생겨. 육군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는 순간 미혹해져 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육군으로 통해서 눈, 귀, 코, 혀, 몸, 의관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는 것은 전부 다 미혹이라는 거예요. 능경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딱 하게 되면 육군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는 게 아니야. 마음이 한 덩어리가 돼버려. 마음 한 덩어리가. 한 덩어리 되면서 귀라든지 예를 들어 귀를 통해서도 보고 눈을 통해서도 듣고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육군 호용이야. 얘기하자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수행을 해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수행은 알아차림이라 하는 게 있는데 알아차림은 눈으로도 알아차림이 가능하고 소리 듣는 것도 알아차림이야. 혀로 맛보는 것도 알아차림, 냄새 맡는 것도 알아차림. 알아차림은 똑같아. 하나예요. 그런데 눈, 귀, 코, 혀 각각 달리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알아차림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능경에서 그걸 예를 들어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마가습의 애인가 그래요. 마가습. 아란이죠. 아란은 다 기억하고 다 듣고 다 한대. 똑같이 하지만은 마음이 한 덩어리 된 상태라 얘기를 합니다. 이 희한한 얘기라. 그는 눈, 귀, 코, 육군을 사용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은 외부 영향 받아 눈, 귀, 코, 혀가 생긴다. 그럼 이게 현대 이 과학적인 입장에서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 그래서 이제 이 진화론을 들어서 얘기하면 딱 맞아. 그 무슨 선? 진화론을 주장한 이가 있었죠. 그 사람 이름 뭡니까? 다윈. 다윈이 얻은 섬에 가는 선 이름이 칼라파고다? 파고스. 갈라파고스에 아마 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새를 발견하는데 이 육지에 사는 똑같은 새 종류인데 뿌리가 다른 거예요. 뿌리. 얘기하자면. 그 뿌리가 왜 다르냐?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뿌리가 다르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재밌잖아요? 마찬가지. 환경 영향을 받으면 엄마든 눈이 생기고 귀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 입장으로 한번 얘기해보죠. 두더지는 어때요? 두더지는 털이 있어? 털이 없어요. 두더지는. 눈이 태화됐어. 그 환경에 적응해가지고. 예. 그러면 심해에 사는 물고기 중에는 눈이 아주 발달된 고기도 있거든요. 자가 발전기를 켜가지고 사물을 보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환경이 산물이,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 이래. 육체락하는 것은 환경이 산물이에요. 네. 외부의 영향을 받으니까 이렇게 변모해버린 거죠. 얘기하자면. 그럼 능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이 틀린가? 맞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불교를 잘 알라 그러면은 과학을 잘 알아야 돼요. 최신과학, 뇌과학도 알아야 되고 물리학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돼요. 알면은 불교가 쉽게 이해가 된다.
불교는 결국 어려운 건 아니에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굉장히 쉬워진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이제 거기에 이제 보면, 자, 아리아식이 종자를 품은 주체로 간다면, 종자는 아리아식이 품어지는 객체이다. 이것을 작용하는 쪽과 작용받는 쪽으로 나눈다면 아리아식이 능이고 종자는 소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초능변이라고 얘기하는 처음으로 첫 번째로 이렇게 작용하는 게 아리아식이고 두 번째 작용하는 게 말라식이고 세 번째 작용하는 것이 의식과 전오식이 이런 뜻이에요. 그 여기 이제 작용하는 쪽이 능이라는 거죠. 능동적으로 작용한다 이 말이에요. 소는 작용을 받는 쪽이다 이죠. 자, 인간은 자신의 소질이나 능력, 경험을 인격의 근저에 새겨 계속해서 보존하고 그 보존 유지되고 있는 종자를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인생의 상황을 전개한다. 이 측면을 능장이라 한다. 또한 종자를 보존 유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종이라고도 합니다. 종자의 뜻을 잡아서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내과학적인 측면에서 한번 얘기하면 어떨까? 이 종자에 대한 얘기를 뒤에 가면 이제 일제 종자식에서 얘기해야 될 부분이지만 내과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뇌신경세포의 작용에 의해서 마음이 생긴다. 이렇게 마음이 그래서 뇌신경세포에서 생긴다. 그래서 달라이 라마 스님 어느 병원에 가서 이 방문했을 때 그 의사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달라이 라마 스님 마음에 의해서 뇌신경세포가 작용하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그것이 1, 2년 뒤에 학설이 뒤집혔어. 마음에 의해서도 뇌신경세포가 작용하고 뇌신경세포의 작용에 의해서 마음이 발생하고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바뀐 게 뭔가면 달라이 라마 스님은 주기적으로 세계 과학자들하고 대담을 합니다. 여러 과학자들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내과학이 주장하는 거 아주 심각한 문제는 보고 똑같은 모든 정보를 대뇌 피질에 입력한다고 해요. 처음에는 이제 이게 뇌 안에 해마락하는 부분이 있어요. 해마락하는 부분이 저장됐다가 중요한 부분이다 싶은 생각되면 그걸 다시 어디다 저장하는가 하면 대뇌 피질에 저장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대뇌 피질에 이제 저장한다 이래 되면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사람이 죽게 되면 두뇌도 같이 소멸해버립니다. 얘기하죠.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도 같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 하루에 4억 개 이상의 정보가 우리한테 오는데 그 중에서 몸과 마음 관련된 한 2,000여 개의 정보만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해요. 뇌과학에서. 근데 그런 정보가 사람 죽으면은 두뇌도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그 정보 다 소실되고 없어버립니다. 만약 이 이론이 정말 맞다고 한다면은 기존의 심리학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 이론도 완전히 폐기해야 되는 거고. 왜? 대뇌 피질 입력하기 때문에 무의식은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게 왜 중대한 문제냐? 그 이진경 교수한테 들은 얘기인데 프로이드대에 딱 와가지고 프로이드 이전의 모든 철학은 프로이드대에서 다 무너져 버렸다.
이게 와르르 왜 무너져 버렸냐? 그 이전의 철학은 전부 다 의식을 근거한 철학이었는데 프로이드 무의식을 드러내므로 해서 그 이전의 철학이 불완전해져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 프로이드 뒤에 와가 와르르 하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뇌과학이 등장하면서 프로이드의 학설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야. 그 말들 하자면. 그럴까요? 심리학, 프로이드만이 아니라 모든 심리학이 다 무너지는 거죠. 심리학이 무의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프로이드가 발견한 무의식은 불교에서 말하는 아리아식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잠재의식, 말라식 수준에서 얘기하는 것 같다는 느낌들을 내용으로 보면은 불교는 벌써 뭐 3, 4세기 때 이 아리아식 이론이 다 정립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불교가 유럽에 전해지면서 심리학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이 프로이드는 불교를 만나지 못하지만은 칼 융 같은 이는 만나게 되죠. 그래 칼 융의 자서전을 불교 배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유식을 접하게 되고 집단 무의식이라는 이론은 전부 다 유식의 영향을 받아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얘기하자면 과연 이 뇌과학이 주장하는 게 이 정말 맞을까 한번 이 검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뇌과학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어떤 신체 부위에 뭘 하게 되면 반응하는 것을 이제 자체가 뇌지도를 만들어요. 뇌지도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근거해가지고 정보가 전부 다 뇌피치에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 근데 이게 정말 맞는지를 봐야 돼. 만약 이 이론이 정말 맞다고 한다면 불교 윤회 이론은 폐기해야 됩니다. 얘기하자. 불교의 중요한 이론주의 학설 중에 하나가 윤회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이 뇌과학이 주장하는 이런 거는 한원주의라고 그러고 윤물주의거든요. 윤물론이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질주의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저게 몇 년 전에 인도 달람살라에서 그 한국이라는 법회에 참석을 했을 때 논쟁이 있었던가 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가 두 분 찾아와서 한 이야기가 한 분은 동대 교수, 한 분은 중앙대 교수인데 부부야. 남편이 이제 중앙대 교수로서 보직을 이제 아마 그 대학 병원장을 보직을 받았던 그 보직을 그만두고 이제 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죠. 자기는 납득이 안 된다. 사람이 죽으면 그뿐이지 다시 어떻게 환생하느냐, 림포철학하는 게 이게 가능한 얘기냐. 달라이 라마가 14대니까 14번 환생했다는 게 그게 가능하냐. 사람 죽으면 그뿐이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 뇌과학에서 얘기하는 말은 똑같은 거죠. 모든 정보는 뇌피지에 입력되고 사람 죽으면 그뿐이다. 그런데 그 학설이 문제가 있다 하는 걸 어떻게 반증하느냐. 새로 태어난 아기들 중에서 전생을 기억하는 아기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왜? 사람 죽으면 벌써 두뇌가 다 소멸하고 없어버렸는데 그러면 기억이 없어야 되는데 왜 전생 거는 기억을 가능하냐. 그럼 모든 정보가 뇌피지에 저장된다 하는 그 학설은 철회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결국 마음이 저장된다고 하는 말이 맞는 얘기. 전생을 기억하기 때문에. 근데 그 의사는 그러면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느냐고 나보고 묻더라. 참 중요하잖아요. 그건 나 2사람이나 만났어. 2사람. 그 2사람 만났는데 한 사람은 이제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그 이제 젊은 마스터예요. 이생과 전생 이생을 기억하는 스님이에요. 그래서 나이 많은 여자 찾아와가지고 아버지라고.
전생에 자기 딸이라고. 그리고 그 현음 스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스님과 대화를 해본 적이 있고, 한 번은 저게 영천 신령이 사는 할머니가 제가 송강사 살 때 찾아왔어. 보리심 할머니. 자기 손주 딸 얘기를 하는데 그 손주 딸 내용이 그 얘기. 6살 때인가 자기 또래 애들 모아놓고 너희들 어떻게 살았니? 나는 뭐 결혼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이래 살았다 얘기하는데 애가 할 얘기가 아닌 거야. 그래서 할머니 살살 물어보면 전생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야, 이 애가. 20세가 되니까 할머니 제가 안 해본 게 있는데 뭔데? 제가 출가를 하고 싶습니다. 출가생은 아니다. 그러니까 출가를 해버렸어요. 그래 송강사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얀마 가 수행하고 돌아와서 93년도에 돌아왔는데 94년도에 청암사에서 강의 요청해서 가서 강의해 주면서 윤회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 보리심 할머니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끝나고 돌아오는데 초소로 가는데 산민이가 쫄래쫄래 따라오니까 왜 따라오냐면 자기가 보리심 할머니 손녀 딸이래. 아니 내가 그 당사자를 만나는 거지. 그거 다짜고짜 물어봐서 그 전생 기억하느냐고. 나도 궁금하니까. 사소한 거는 뭐 다 잊어버렸지만 굵직굵직은 아직 기억하고 있대. 어찌 이런 일이. 만약 이게 진실이라면 그죠? 내과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다 이건 철회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벌크리 대학에서도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 해가지고 상학원으로 책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장경각에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 그것도 조사를 해가지고 전생을 기억한 애들. 1970년대는 달라이 라마 스님이 이제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를 만난. 그러니까 이 아이는 전생 부모를 찾고 있는 거죠. 그 전생 부모 만나니까 현생 부모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주고받은 거죠. 그 달라이 라마 스님이 그 아이를 인정을 했고 그런 사건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이론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 생에서 다음 생을 기억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문제, 아주 중요한 얘기야. 그래서 이걸 이론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이론적으로.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이 사람이 있잖아. 죽었어. 죽게 되면 누가 나오겠어요? 아리아식이 남아있을 거예요. 아리아식이 이 상수가 상수. 잘 알다시피 상수가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잖아요. 그 상속이라고 하잖아요. 그 자식이 다시 그 자식에게 또 재산을 물려주듯이 이놈이 상속해요. 상속하면서 우리 식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근데 요식은 하고 요식은 비슷하지만 같은 게 아니야. 이게 이놈이 전찰나로 소멸해버려요. 그럼 이놈이 다시 딱 생겨. 요것도 이제 이 소멸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 이렇게. 그래서 이게 계속 흘러가. 그러면 이 식이 갖고 있는 저장되어 있는 종자가 있어요. 종자. 저장되는 종자는 어떠냐? 종자도 똑같이 이렇게 생하면서 이 종자대로 이어가는 거죠. 상속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면.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아리아식이 상속해 가. 49일 동안 지나가지고 다시 이제 부모 연을 턱 만나면 다시 이제 자궁에서 아이를 생기기 시작합니다. 재밌잖아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이 경전에 근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자성기라는 경전에 보면, 서간머리 전생의 그 이름이 뭐였습니까? 호뭐던데? 호명보살. 호명보살이 이제 자궁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니 마야부의 자궁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뭘 하고 있느냐 하면은 혼자서 뭐 명상을 하거나 어떨 때는 전 우주간의 신들을 다 모아가지고 법상에 올라가서 법문을 하고 있다. 자궁 속에서. 말도 안 되는 경계에 나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그 청남 스님의 그 하도 참고법의 그 가정에도 보면 뭐가 나오는 그런 비슷한 얘기 나오는데, 입퇴할 때 의식이 깨 있으면 성인이다. 예. 그러면 자궁이 머물 때도 의식이 깨 있으면 성인이다. 예. 그러면 딱 태어날 때도 의식이 깨 있으면 성인이다. 그렇잖아요. 거기 경전이 나오는 거예요. 들어갈 때 의식 깨 있죠. 머물 때 의식 깨 있죠. 태어나고 어떻게 7걸음 걸으면서 천성천하 유아독존 이래버렸잖아요. 다 깨 있잖아요. 그 논설에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큰 스님도 법문이 그렇게 얘기하고. 아니 그러면은 그거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가겠어? 식이잖아요. 마음이잖아요.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깨 있으면 기억이 소실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티베트의 림포체 중에서는 그런 그 책에도 보면 성리와 철학적 한 책에도 보면 딱 나와. 아버지가 아들이 프랑스 사람인데 아버지는 철학교, 아들이 스님이야.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환생에 대해서 묻는 거야. 물으니까 아들이 뭐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저희 선생님이 돌아가셨어. 저희 선생님이 찾으러 사람을 이제 구성을 하는 거죠. 가는데 어느 마을 어귀에 들어가면 다 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변장하고 들어가는 거죠. 마을 어귀에 애들이 막 놀다가 한 애기가 탁 넘어지면서 지나가는 일련의 사람들을 보고 딱 사람 보면 어느 사람을 탁 보면서 이름을 탁 아무기 날 좀 붙이기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자기 희자를 부르는 소리야. 깜짝 놀라는 거죠. 분명히 옷도 다 다르게 입고 변복을 했는데 어떻게 자기 알아보는 아무기 이리 와도 날 붙이기다 이러는 은혜가. 그래가 자기 스승 찾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전생에 기억을 못하면 어떻게 자기 진짜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를 붙이게 해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거지. 말하는 대로. 그래서 이제 이 아리아식의 모든 정보가 저장이 된다 하는 게 불교 이론이 맞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현재 내과학에서 주장하는 것은 좀 어설프다 이론. 그래서 내과학 주장을 확실하게 그래도 좀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뇌 신경 세포는 기본적으로 마음이 통할 수 있는 통로에 지나지 않는데 마음이 발현되는 통로지 뇌 신경 세포 자체가 마음을 맞는다든지 베네피질의 신경 세포에 마음이 정보가 저장된다든지 그런 건 아니다. 몸 자체가 아리아식이라 그런다면은 아리아식이 저장된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자, 95페이지 소장으로 갑니다. 내가 말이 너무 길었죠?
그냥 뭐 세워라 내워라 제가 강의를 합니다. 소장. 소락하는 것은 장소라는 뜻이에요. 장은 감출 장자죠. 소장은 아리아식이 수동적인 것으로 전환한 측면을 말한다. 여기서 작용하는 측면이 능의 이치에 있는 것은 실전식, 아니비설신이의 전호식과 제6의식 말식, 이 칠전식이고 7가지 이렇게 전환하는 변하는 식이고, 수동적 이치의 소에 있는 것은 소락하는 장소라는 거죠. 그것은 그러니까 종자가 저장될 장소, 소에 있는 것은 아리아식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활동하는 칠전식은 거의 움직임을 종자를 전부 인격의 심청으로 던져 넣는다. 어디로? 아리아식으로 다 던져 넣는다. 즉 칠전식이 능의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아리아식은 칠전식으로 던져오는 종자를 받아들이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소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던져지는 것은 종자로 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인격의 근저에 머물게 하는 것은 훈습들은 수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훈습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그죠? 훈습이라 하는 말은 뭔가 하면요, 향을 피우면 옷에 향기가 되어들듯이, 네, 영향을 끼친다는 뜻이, 영향을 끼친다, 영향을 받는다 하는 그 영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아리아식에 수많은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유식에서는 저게 되고 대성기신론에서는 종자설이 없어요. 희한하게도 아리아식에 대한 이야기 있는데 종자설이 없습니다. 훈습의 뜻은 있는데 종자설이 없어. 종자에 대한 가르침이 없어. 그래서 이제 이 티베트 불교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유식은 완전한 가르침이 아니라고, 이렇게 좀 불완전하다. 그래서 이제 마명보살의 저술인 대승기신론에서 종자설이 없는 것은 아마 그런 불완전한 요소이기 때문에 마명보살이 새로운 유식의 시각에서 얘기했지 않을까. 대승기신론의 입장에서 유식을 재정립한 게 아니겠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지. 얘기하자면. 그런데 현대의 우리 심리학 입장에서 봤을 때 종자설이라든지 훈습의 뜻은 매우 탁월한 설명 방식입니다. 탁월한 설명 방식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 어떻게 보면 종자설을 인정한다고 하면 어떤 실체를 인정한다고 하는 실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실체라고 인정 안 해요. 종자설을 인정한다고 본다면 전기설에 위배될 수 있지. 아니, 종자가 들어오고 받는다 하는 자체가 실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예, 주고받고 하는 것은 현상이 주고받고 하는 것은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라 그러면 움직임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돌아올 때는 선악으로 돌아왔다가 저장될 때는 무기로, 선악도 아닌 무기로 저장되기 때문에 이게 이숙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종자설 자체가 무아예요. 아리아식이 무아이듯이 실체론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소멸할 수가 있고. 그런데 여전히 지금 아리아식을 주고받고 주고 소멸이 되고 생성하고 소멸하고 생성하고 계속 지금 이 생까지 유지가 예, 그럼요. 그래서 이게 아리아식을 상속하기 때문에, 상속하는 것은 유가 아니에요. 유. 변화이기 때문에 있을 유가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소멸에 무라 그러면 소멸해야 되는데 소멸하죠. 상속하니까 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저 상속, 심상속 자체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에요. 그냥 무상의 모습을 보여주되 저희 자체가 공성이에요. 무자성이에요. 그리고 식은 남자로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자로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으로 결정되어 있지도 않고 동물로 결정이 안 돼 있어. 상속하면서. 그래서
남자로 태어나서 다음 생에도 남자로 태어난다든지 이 생이 여자면 다음 생에 여자로 태어난다든지 하는 건 다 거짓말이고 예,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으로 태어나 다음 생에 인간이라 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동물도 다음 생에 또 동물로 태어나는 건 거짓말이에요. 왜? 저거는 종자를 이렇게 아리아식 자체가 무기이기 때문에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기 때문에 모두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종자도 무기 상태예요. 발현될 때 남자로 여자로 인간으로 동물로 이렇게 나타날 뿐이에요. 엉뚱한 얘기를 하죠. 어느 스님이 주변에 뭐가 집을 짓고 하면 뭐 하는 게 있잖아요. 가서 해주는 거 있죠. 새 집에 가면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예? 예, 그렇죠. 입택? 예, 입택 기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갔어. 또 갔는데 할머니가 눈은 있는데 앞을 보질 못해. 물었어요. 할머니 하는 말이 일제시대 때 내가 이제 시집에 와보니까 그때 이렇게 연탄을 그때 떼더라. 일제시대 때 연탄 뗀다. 대단한 거예요. 부잣집이죠. 아, 그런데 내가 아이를 이렇게 가졌는데 그 집 개도 새끼를 뱄어. 그래서 기분이 나빴어. 며느리가. 그래서 이게 자기만 쫓쫓쫓 따라다녔어. 이놈 개가. 자기도 애를 가지고 개도 새끼를 뱉고. 그래서 이게 찌개를 이렇게 옮기면 벌게 달잖아요. 그럼 개 눈을 찔러버린 거야. 야, 그런데 자기 눈이 멀더라. 그치? 그때부터. 그때부터 눈을 못 뜨고. 이 양심이 가책이잖아요. 얘기하자면. 이 이속의 문제인데, 그런 행위가 마음에 저장돼 가지고 그 각오로 눈이 먼 거야. 근데 이 스님 또 재미난 얘기를 해요. 이 스님에게 요것 좀 볼 줄 아는가 봐. 사주 이런 거. 그런데 어느 아주머니 와가지고 자기 아들 사주를 턱 내더래. 그래 쭉 이렇게 보더니만 이 손가락 발가락 이게 그게야 장애인이야. 아이고 아들이 장애인 아닙니까? 손발이 좀 그런데요. 그러니까 아주머니 얘기하는 거예요. 맞다고. 그러면서 그 사연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골에 살 때 밭을 갈다가 두더지가 한 마리 탁 튀어나온 거야. 남편이 저거 잡아서 약해 먹자. 이래가 잡았어. 매달아 놓은 거야. 그래 밭일 다 끝나고 와보니까 이놈 두더지가 얼마나 몸부림쳤던지 묶어놓은 게 다 떨어져 버린 거야. 이게 발가락 손가락이 떨어지고 땅에 떨어져서 죽은 거야. 그러니까 묻어주면 어때? 그놈은 또 약을 해먹었. 태기가 있어서 태어난 애가 손과 발이 다 망가진 채로 장애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정신지체 장애인일 뿐만 아니라 몸도 장애를 갖고 남편이 일찍 죽고 평생 그 아이를 자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만일에 얘기한다면 결정되어 있다면 동물은 동물로 태어나고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난다면 이론에 안 맞는 거죠. 이거는 분명하게 뭐로 태어났으면 두더지가 사람으로 태어난 얘기죠. 그 비싼 사례가 또 있어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내가 송강사 했을 때 그 사무실에 얘기했던 사무장이 이렇게 선생님 저도 비슷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 근처에 송강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 송강초등학교에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거사님이 아기를 안고 와서 절대로 살생하지 말아라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은 이런 얘기예요. 정월달에 이 부엌에 들어갔더니만 뭐가 포도덕 끝에 보니까 장기야. 잽싸게 잡았어. 아, 불교에서는 정월 초하루부터 보름까지는 뭘 잡지 않는다고 했는데 놔주면 얼마나 좋아. 아까워. 큰 놈을 잡았으니까. 시장에 내다 팔아버렸어. 근데 그날 밤에 막 이 끙이 그냥 슬피슬피 자기 꿈속에서 나타나 울더라는 거지. 죽었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근데 자기 부인에게 태기가 생겨 딱 태어났는데 밥불사. 애가 과자 같은 음식을 먹을 때 발로 이렇게 먹는 거야. 네? 목소리도 이렇게 내면은 끙 같은 소리를 이렇게 내는 거야. 모습도 비슷해. 그래서 그 아기를 안고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살생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가보를 받습니다. 종교생 모아놓고 얘기를 하더래. 그러면 이거는 필연 감아보면은 끙이 사람으로 태어난 거죠. 그 만약 아리아식이 결정되어 있다면은 이론을 바꿔야 되겠지만은 정확한 거 이제 아리아식은 식이라 하는 것은 남자란 여자는 결정이 안 됐다고 보는 게 맞는 얘기죠. 그런 사례를 들었을 겁니다. 아, 참. 아, 여기까지만 하지 뭐. 만약에 이런 처방을 한다거나 예? 만약의 경우에 그 연방 50개를 누르 쓰시고 두드지자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라도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연부를 좀 할 수 있었다면 그럼 달라지죠. 그건 이제 이숙이야. 이숙. 달리 읽는 거지. 내가 잘못 저지를 때만 참여를 한다든지. 참여를 하거나 예. 또는 마음의 예. 그 끓음을 그런, 할 경우에는 그 돌아가신 분에 의해서 연분해 준다. 이렇게 하면 그만 이 종자가 달리 읽는 거예요. 결과가 달리 나타나는 거예요. 이유는 마치 뭐 같으냐면은 링 위에서 권투를 할 때 상대 때리는 걸 내가 한 대 때렸다. 상대도 가만히 있어 자기를 때린다. 그래 때리는 걸 자기가 알아. 맞을 줄 알기 때문에 맞을 줄 알지만은 뺨을 대주는 게 아니고 손으로 탁 막는다면 데미지를 덜 입을 것이다. 안 그래? 내가 저 때렸으니까 내가 맞는 걸 알기 때문에 안다면 그런 게 참여하거나 그 돌아가신 생명체에게 연복해 주거나 이런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럼 데미지가 적게 있는 거지. 가보는 받지만은 달리 이제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도선율사의 제자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 살생을 엄청 많이 해서 분명하게 이건 지옥의 가보를 받을 건데 또 태어난데 보니까 인간은 태어났다. 왜 인간은 태어났느냐 이야기하자면 그렇지만은 인간을 태어나게 될 때는 그만한 또 선행을 많이 하고 인간은 태어날 만한 원인을 지었기 때문에 태어났다. 그렇다고 해서 지옥에 떨어질 가보가 완전히 소멸되어서 없어진 건 아니다. 그걸 여보라 그래요. 남을 여자 갑을 법자. 그럼 그 사람의 수명이 짧거나 몸이 아주 약하거나 이렇다는 거지. 그럼 방생을 많이 해줘야 돼. 그런 분들. 그 우리가 여기에 선녀라는 보살은 학교 선생님인데 이분은 주기적으로 이 방생을 하는데 바닷가에 이제 수족관인데 가서 그 고기 사가 방생하는데 어느 날부터 탁 가면은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들이 펄쩍펄쩍 뛰어서 자기 앞으로 떨어진다는 거지.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 막 요동을 치고 자기 가기만 하면은 자기가 방생한다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 바로 바닷가로 방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얘기죠. 방생을 많이 줘야 돼. 그때는 몸이 약하고 이러면. 그래 어쨌든 뭐 이상한 이야기로 내가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아리아락하는 마음은 선이나 악이나 남자나 여자나 동물을 사람이나 이런 걸 결정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생에 나 반드시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면 지금부터 열심히 발언을 해서 노래를 불러야 돼. 다음 생에 나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면 여자로 그것도 인간으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또 그만한 또 선행을 또 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종자를 많이 심은 얘기하죠. 그게 좋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직장부터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어요? 내용은 뭐 별로 없고 이야기로 다 때웠네요. 명상도 오늘 빵꾸 내고. 좀 현실적인 얘기잖아요. 사실적인 얘기. 자, 해양기 합시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선거에 항상 기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모르심을 일깨우겠습니다. 본계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로 남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방송 잘하셨습니다. 하셨는데. 한번 물어보죠. 잘 하셨습니다. 99점.